5월 시작된 단말기 자급제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후 내 입맛에 맞는 통신사와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싼 단말기 가격 그리고 2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의 약정에 묶이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정착이 돼야 하는데요.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급제용 휴대폰 수도 적고 살 수 있는 곳도 적기 때문인데요. 최근 애플이 LTE뿐 아니라 3G도 지원되는 자급제용 아이폰 5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왜 그러면 과연 그렇게 했는가를 놓고 보면 애플의 그 고객에 대한 그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G의 고객 중에 무제한의 데이터 활용을 갖다가 원하는 고객이 상당수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급제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애플 코리아는 지난 14일부터 앱스토어를 통해서 국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보통 자급제용 휴대폰은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죠. 그런데 자급용 아이폰 5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비해 7만 원에서 9만 원가량 비싸게 출시됐습니다. 비싼 가격과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유심칩을 살 수 있는 매장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 실제 거리로 나가봤는데요. 유심 안 돼요? 대리점 가면 있다던데. 시장에 있는 대리점 가시면 돼요. 저희가 판매점이라서. 판매점은 안 돼요. 대리점. 저희 쪽에서는 연락처는 개통이 안 되세요. 지정 대리점에서. 네. 확인 결과 일반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개통이 불가능하고 통신사에서 지정한 대리점에서만 유심칩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5가 기존 그 마이크로 유심과 달리 이제 나노 유심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나노 유심이 이제 유통망에 공급되는 물량에 따라서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그 물량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제한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유심만 단독으로 개통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최신 폰을 능가하는 고급 사양의 자급제 폰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급제용 아이폰 5의 등장은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게 사실인데요. 최신 폰이 자급제로 제공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저가 폰을 비롯해가지고 기존의 제조사들도 고민거리를 던져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급제에 의해서 다양한 폰들이 제공이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시장 자체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기존의 다른 단말 사업자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아이폰이 국내 단말기 자급제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애플 코리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공기계잖아요. 그런데 대리점을 통해서 사는 것보다 비싸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게 통신 사업자를 통해서 구입할 때보다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대충 한 10% 정도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5 16기가 같은 경우에 한 89만 원, 32기가 모델이 한 103만 원, 그리고 64기가 모델이 117만 원인데 이 실 가격만 놓고 따져보면 사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하고 좀 비슷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통사보다는 이제 유통망이 좀 작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담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또 자급제 폰이요. 내가 직접 통신사를 고를 쓰고 있고 또 유심칩을 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유심칩을 내가 이전에 쓰고 있던 걸 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 자급제 폰은 사실은 이제 기존 유심칩을 그냥 갈아 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폰 5는 조금 다른 유심칩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3G에서 쓰던 폰은 이제 마이크로 유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좀 크기가 좀 큰 유심칩인데
최근에 아이폰 5는 마이크로 유심 대신에 나노 유심 칩이라고 또 별도 규격으로 돼 있는 유심 칩을 좀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말기를 구입해서 유심 칩을 또 별도로 그 대리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그걸 개통을 시키면 되는데요. 아이폰 5용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다르네요, 네. 예,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이게 유심 가격이 사실은 이제 10,000원 안팎으로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또 이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제 불편해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일부는 그 이제 그 커터칼이나 이제 가위로 이제 좀 잘라가지고 그거 맞춰서 쓰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가능해요? 예, 그런 방법도 인터넷에도 돌고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긴 되는데 혹시나 기기 고장이나 유심 칩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리 애플이라고 해도요, 고객을 유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좀 어때요? 지금 이제 14일부터 이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애플에서 듣기로는 한 1,000대 정도가 일단은 첫날에 아마 개통이 된 예약 판매를 이제 신청한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정확한 판매량을 이제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은 공단말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이제 무약정이나 그다음에 3G에 가입할 경우에 이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같은 강점이 있지만은 가격 차이가 사실은 이제 10만 원 차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또 보조금 주는 것까지 포함하면 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좀 구매하는 층 자체는 이제 단기로 이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물용으로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분들 그 정도 수요가 아마 현재 아이폰 5의 자급 제품의 이제 수요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스마트폰도 선물이 가능해지겠네요. 또 역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가격인데요. 내년에 이 단말기 자급제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가격 또한 떨어질까요? 어떨까요? 지금 사실 이제 자급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개 모델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폰을 빼고 이제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M하고 갤럭시 에이스 플러스 모델, 그다음에 LG전자에서 나온 옵티머스 7, 그다음에 중국의 GT에서 나온 이제 Z폰, 우리도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죠. 그렇게 4개 폰이 나왔는데 가격은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요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봐야 40만 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보다는 이제 아직도 좀 단말기 종류 자체가 작업제를 쓸 수 있는 단말기 종류 자체가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제 시장의 좀 관건인데 사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제조업체하고 통신사업자에서 조금 이제 작업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폰들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가격 플러스에서 단말기 종류까지 이제 해결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애플이 자급제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다고 해도 이제 시장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주는 영향을 좀 미미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자급제 폰이 이제 강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고가 폰이랄지 아니면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유명무실화된 어떤 이 폰 시장에 좀 새 바람을 이제 불러일으킬 거라는 이런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제 비싼 가격과 한정된 구매층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메가톤 태풍이 아니라 찻잔 속에 이제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는데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은 물론 중저가 폰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고급폰, 전략폰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은 가격이 이제 10% 정도 비싸고 그다음에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20%만 원 웃도는 이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좀 자급제 폰이 좀 활성화하기에는 좀 이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내로라는 기업들이 지금 점점 자급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어떤 변화가 또 이어질지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아주 특별한 방송 준비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IT 인사이드도 이제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올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IT 업계를 좀 정리를 해보고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이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계획이니까 유익하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 시간 지켜봐 주세요. 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